AI 발전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졌던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으로 한국에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우리는 주위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인공지능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2016년부터 나오고 뭐 그런 걸까요?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컴퓨터 발명 이전에도 AI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인공지능은 인공 플러스 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어 만든 거예요. 이제 표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18세기 자동 인형 오토마타라는 인형인데, 인간이 하는 일을 하는 인형으로 약간 인공지능의 옛날 시초 인공지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이제 1950년 앨런 튜링이 최초의 연상 컴퓨터 콜로서스를 이용해서 이제 튜링 테스트를 제시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미테이션 게임, 모방 게임 형식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방에 존재하는 기계와 텍스트를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사람이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판별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은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호적 AI.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영감을 얻은 연결주의 AI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I 발전 역사는 이제 저희가 현대적인 의미의 AI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한 거는 195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고요. AI 역사는 세 차례의 큰 붐과 두 차례의 겨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차 AI 붐입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큰 붐이 일었고, 이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추론과 탐색의 시대, 기호적 AI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인간의 사고 과정을 0과 1과 같은 기호로 표현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탐색이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가장 최적의 수를 결과값으로 파악해내는 것이 탐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AI 공부를 한다면 한 번쯤 만나보게 되실 AI의 아버지 네 분의 사진입니다. 기호적 AI는 두뇌 구조와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컴퓨터 작동 방식으로 충분히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기호로 세계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습 방법입니다. 이때 기호주의 AI는 처음에 단순한 미로찾기에서 그 다음에는 하노이 탑이나 퍼즐까지 풀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탐색 영역도 넓어지면서 체스, 바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붐이 일었지만 기계가 한정된 상황의 문제만 해결이 가능했지, 이제 변수가 많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사그라들면서 첫 번째 겨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고 한 20년 후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제2차 AI 붐이 뜨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지식의 시대, 이때도 역시 기호적 AI의 시대인데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2차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특정 영역의 지식을 입력하고 추론을 하게 한 결과
기계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준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 시스템의 등장으로 AI는 또 한 번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마이신 엑스퍼트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을 시작한 전염성 혈액질환 진단 시스템으로 전문 의사 대신 500가지 질문을 환자에게 던져가면서 거기에 맞는 항생 물질을 처방해주는 엑스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호적 AI 연구를 이끌어가던 그 당시 개발 언어, 리스프 언어를 쓰던 리스프 전용 컴퓨터의 성능도 당연히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컴퓨터는 아직 융통성이 없어서 인간이 넣어준 지식 외에는 결코 답변도 연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무기로 AI가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인간을 대체할 지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으나 아직까지 데이터의 부족으로 불가능하였고 그렇게 AI 산업은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머신러닝, 딥러닝의 시대, 연결주의 AI 3차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결주의 AI는 인간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집중합니다. 1943년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신경정신과 교수 워렌 맥클록과 수학자 윌터 피츠가 제안한 인공신경세포는 이름 그대로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것인데 특정 세기 이상의 값에 도달하면 0과 1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인공세포시 여럿이 상호 연결이 된다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생물학적으로 뇌가 학습할 수 있는 건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과 연결의 강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도 상호 연결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을 연결주의 AI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58년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이 등장하였습니다. 생물의 뇌 속에서 신경망에 반복적인 신호가 있을 때 세포들이 그 신호를 기억하는 학습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인공신경망에서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흉내내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뉴런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도록 해서 기계를 말 그대로 학습시킨 것입니다. 이런 연결주의 AI 학습 방식의 알고리즘도 계속 개선되어 가면서 이목을 주목받았지만 1969년 한 수학자의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에 수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이제 사진 좌측에 보시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무언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 하지만 우측의 사진처럼 만약에 플러스들과 마이너스들이 저렇게 선 하나로 그어낼 수 없게 생겼다면 이것은 그 당시 퍼셉트론은 해결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연결주의 AI 방식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기호적 AI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연결주의 AI를 계속 연구하던 학자들이 인공신경망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기 사진 좌측에 나와 있는 히든 레이어, 은니층의 개수를 막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는 오류 역전파 방식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고요. 기존의 퍼셉트론이 여기 제가 말씀드렸네요.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갔고 컴퓨터의 성능도 이제 또 나날이 좋아지고 신경망을 여러 개 연결한 다층 신경망에서도 연산이 빠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구글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도 아주 많아져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하신 저희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2006년에 컴퓨터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구글 AI 탑재 무인 자동차가 실험 주행에 성공하고 다음에 2011년 IBM 왓슨이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다시 AI 산업이 주목받게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한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며 지금까지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성장 중입니다.